율곡이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한 10년 전에 병조판서를 지내죠. 그래서 1583년에 병조판서를 지내면서 소위 시무육조라는 거를 상소를 합니다. 그 6가지가 뭔가 하면은 임현능, 즉 어질고 똑똑한 인물을 임용할 것. 뭐 반드시 율곡의 시무육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이순신이 이제 발탁이 된 거고, 그래서 이순신이 여진족 토벌에서 이제 공을 세운 거죠. 이제 그 당시 왜 시무육조를 올리게 됐느냐? 벌써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10년 전에 일본이 좀 이상하다, 조짐이 이상하다, 그런 건 조정도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북지역, 지금은 이제 한경도 지역 두만강 유역에서 여진족들이 자주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외침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곡이 시무육조를 올렸고, 그 첫 번째가 임현능, 어질고 똑똑한 인물을 임용할 것.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이순신이 발탁이 되고 여진족 토벌에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똑똑한 인물, 제대로 된 사람을 발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꼭 무슨 관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국회의원이 지금 있습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죠. 예.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을 맡겨놨더니 이상한 정책을 막 펴가지고 거꾸로 집값만 올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양군민, 군사와 백성을 양성할 것.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사와 백성, 교육을 통해서 백성을 양성을 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족재용, 그러니까 재정을 튼튼히 해라. 예. 국가 재정을 충족시킬 것. 그 당시도 이제 세금을 걷었죠. 근데 세금을 걷어야 뭐 지방 관리하고 대신들이 해먹고 정말 국가 재정은 굉장히 이제 부족했습니다. 그걸 이제 혁파해라 그런 뜻이고, 고범병, 국경을 견고하게 이제 지켜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비전마입니다. 전쟁에 쓸 군마를 준비할 것. 그러니까 국경을 견고히 지켜라,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비전마, 그러니까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고범병하고 비전마 관련해서는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좀 안심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주 좋은 미사일도 개발하고 그런 거 보고 조금 안심이 되는데, 500년 전에 율곡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9년 전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교화, 백성을 가르쳐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민으로 만들지 말고 백성들 교육을 잘 시켜서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임현능, 양군민, 족재용, 고범병, 비전마, 명교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율곡의 10만 양병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간략히 살펴보면은 시무육조하고 관련해서 이게 10만 양병설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10만 양병설이 진짜다 가짜다 뭐 말들이 많죠. 그래서 기록에 봐도 어느 기록에는 1583년, 어느 기록에는 1582년 선조와의 경연에서 율곡이 제시를 한 거다. 외침에 대비해서 10만을 병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뭐 경연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쉽게 말해가지고 대신들, 똑똑한 대신들이죠. 대신들하고 왕가의 토론회 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조실록을 보면은 10만 양병설이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선조실록이 기록이 될 때 광해군 때니까, 이때는 이제 동인이 집권하고 있었는데, 동인들은
그 이 율곡을 서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곡을 이제 깎아 내린 거죠. 그래서 선조실록엔 없는데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은 선조수정실록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것도 웃기는 거죠. 실록을 한번 작성했으면 됐지 그 후에 그 실록을 수정한 실록을 또 만드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그 광해군을 내쫓고 중종 때인데, 중종 때는 서인이 집권을 했습니다. 서인들은 또 이 율곡이 자기네들의 이제 대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동인이 작성한 선조실록을 보니까 율곡의 업적이 넉하게 나온다. 그래서 뭐 다시 이제 하면서 이때 10만 양병서를 주장했다. 그런 기록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냐? 진짜 실록에 따르면은 율곡은 10만 양병서를 주장한 게 없고, 수정실록을 보면 분명히 주장한 걸로 나오는데 어느 게 진짜냐? 이제 그런 그 논란이 있습니다. 뭐 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뭐 10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뭐 그런 뜻을 율곡이 펴지 않았느냐, 사석에서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인구가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 정도였다고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 인구 가지고 과연 10만의 상비군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병력이 55만 명이니까 4분의 1 수준이면 한 10만 명 정도 유지가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당시의 경제력이나 생산성으로 봤을 적에 10만의 상비군을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이제 봐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10만을 모아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당나라 군대나 지금 이제 북한군 수준밖에는 안 됐겠죠. 북한은 지금 인구가 한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병력은 10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제대로 그 군대에 대한 보급을 지급하겠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없죠. 그래서 무기도 형편없고 병사들 대부분이 뭐 8년 정도 근무하면서 그냥 옥수수밥에 이제 염장무만 먹으면서 지내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난리가 이제 나는 거죠. 아무튼 또 참고적으로 이 조선 왕중에 수정된 실록이 나온 게 선조뿐만 아니라 모두 5명입니다. 선조는 이제 수정실록이 나왔고, 광해군 중초본, 정초본 해가지고 또 수정실록이 나왔고, 현종 개수본이 나왔고, 숙종 보궐 정오가 또 나왔고, 경종 수정본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은 당시 누가 실록을 작성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했다, 그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 실록이 나중에 고쳐지는 걸 보면서 뭘 느끼나 하면, 우리나라하고 어쩌면 똑같느냐,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 교과서가 내용이 틀려지죠. 그리고 역사 교과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뭐 최근에는 학생들 교과서에서 6.25 전쟁이 남침이라는 것을 빼버렸다고 하죠. 참 이것도 어쩌면 조선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율곡이 말한 창업 수송 경장하고 관련해서 그것을 대한민국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창업을 해방서부터 60년대 초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때까지를 창업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 박정희 시기죠. 그 다음에 수성은 산업화가 성과를 거두면서 한 중진국 문턱에까지 갔을 적에, 그걸 1960년대 초서부터 IMF 위기까지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이제 김대중까지 다행히 이 IMF 위기를 우리가 조속히 극복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수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경장의 시대라고 봅니다. 즉 2000년대 이후 노무현 대통령서부터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 정신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뭘 바꿔놨느냐? 그거 그냥 흐트러뜨리기만 했지
재정비를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이후에 이어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한 게 뭐냐, 그런 의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정권인 문재인 정권, 뭐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더 흐트러났죠. 뭐 적폐청산이다라고 하면서 흐트러났는데 도대체 해놓는 게 뭐냐, 그런 의문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뭐 바꾼다라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바꾸고 정비해 놓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약간 지루하시겠지만은 이율곡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성이란 비록 평범한 임금과 자리만 채우는 신하라도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성은 쉽습니다. 그러나 경장이란 높은 식견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경장은 어려운 것입니다. 수성을 해야 할 때인데 개혁에 힘쓰면 이는 병이 있는데 약을 먹는 격이어서 도리어 없던 병을 생기게 할 것입니다. 경장을 해야 될 때인데 준수하는 데만 힘쓰면 이는 병에 걸렸는데 약을 물리치고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격입니다. 자, 지금이 우리의 이제 경장의 시기라면은 이게 뭐 속병이 들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거 무슨 약을 처방해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라고 있다가는 이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는 격이다라고도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읽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이 흔들려서 조급해지고 편하지 못할 때 반드시 크게 간사한 무리들이 그 틈을 몰래 엿보고 국민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음이 흔들려고 조급해지면은, 그리고 편안하지 못하다, 불안해지면은 그걸 파고드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점차 교묘한 꾀를 써서 물기가 스며들듯 끼어들어와 국민의 뜻과 영합함으로써 기쁘게 하기도 하고 겁을 주어 현혹시키기도 한다. 그 무리들이 교묘한 꾀를 써서 국민들을 겁준단 말입니다. 또는 기분 좋게 한단 말이죠. 말로써 기분 좋게, 또는 막 예산을 막 풀어서 기분 좋게, 이걸 현혹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점차 그들을 믿게 되어 술수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말은 아까 소개해드린 이율곡의 만언봉사, 만자루 된 상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임금을, 선조를 지칭하는 임금을 국민으로 바꾼 겁니다. 그 당시에는 군주국가니까 왕이 이렇게 현혹되면 안 된다 라고 율곡이 말을 했지만은 지금과 같은 주권제민 국가에서는 이게 국민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지 이 글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경성이 필요한가? 즉 대대적인 개혁 또는 재정비가 필요하냐? 영어로는 그 이제 리셔플링이라고 하는데, 셔플, 그러니까 카드를 섞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섞어라. 그러면 리셔플 하라 그러죠. 이게 필요한데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상황하고 이율곡의 조선시대하고 너무 일치하는 게 많은 겁니다. 홍길동이나 임꺽정 같은 도적대가 난무를 하죠. 그래서 주가 조작도 하고 사모펀드 사기도 치고 하면서 국민들의 돈을 뺏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부패가 심해지죠. 그 당시도 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 부패가 심해진다는 얘기는 경쟁이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경쟁이 불공정해지느냐? 각 집단별로 자기네 이익을 튼실화시키기 위해서 기득권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우리나라의 기득권 세력을 이제 소개했는데, 기득권 하면 무슨 뭐 우리나라는 재벌 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치고 횡포를 부리는 세력,
이게 기득권 세력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민노총하고 전교조입니다. 또 하나 어떤 조직을 들면 선관위죠. 아예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들까지도 특별 채용을 하고 승진을 시키죠. 예, 국가기관을 아예 가족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선거를 관리했으니 그 결과를 제가 그랬죠. 저 몇몇 선거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를. 그런 뜻에서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0.73%의 간발의 차이로 승리했다. 난 이것도 못 믿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도 외부 감사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고 뭐 잠재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은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 그리고 뭐 저출산 고령화. 이게 총체적 복합 위기입니다. 뭐 난국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건 좀 심한 것 같고요. 복합 갈등하고 복합 위기죠. 율곡이 경장을 주장했던 어떤 조선시대하고 뭐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경장이 이제 필요한 시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만 제기하면은 뭐 하느냐? 뭐 우리가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된 그 비판 정신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옥석을 가릴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주권재민 국가에서는 우리의 권리를 누가 대신 행사하나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행사하죠.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중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찍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은 뽑지도 말고 정신 정말 아닌 말로 똑바로 차려서 뽑지도 말고 잘못해서 뽑혔다. 그러면 그걸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장치를 하고 그런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걸 이제 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이러다 큰일 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어? 예! 알겠어? 예!